오늘은 지난 시간에 지지와 천간의 그 작용에서 지지충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예시를 통해서 보완 설명을 하고 다음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에 예를 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월지가 자수이고 대운에서 오화가 오는 경우에 지지충의 작용을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작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월지의 자수의 지장간은 여기가 임수이고 봉기가 계수이고, 대운 오화가 온다면 오화의 지장간에 여기는 정화가 있고, 중기에는 기토가 있고 봉기는 정화가 됩니다. 행운, 오행, 오화가 원국 오행, 자수를 동하게 하는 게 자평진전의 지지충입니다. 행운, 오행, 오화, 지장간의 봉기 정화가 원국 오행, 지장간의 봉기 계수를 극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통 오행의 생극작용은 수극화이지만 지지충의 자평진전은 화극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계수가 월지 또는 대운 지지, 그리고 원국의 오행의 강약을 살펴서 약하면 세자발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원국에 있는 충을 당하는 자수, 월지 자수의 지장간 봉기인 계수의 강약만을 따진다. 그러니까 행운에 의해서 동하고 작용을 일으키는 게 원국이기 때문에 행운은 어떤 발현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작용을 일으켜서 쇠자발 왕신발 되는 주체는 원국에 있는 지지의 봉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의 지지충은 본기, 중기, 여기 중에 봉기끼리의 충만, 봉기끼리의 충만 쇠자발 왕신발이 분석하게 되고, 봉기끼리의 충에서도 원국에 있는 봉기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쇠자발 되느냐 왕신발이 되느냐를 따지지, 지금 예시처럼 수국화라 그래서 월지의 자수 계수가 행운의 오화 정화를 충하는 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라, 행운의 봉기 정화가 월지의 자수 계수를 충한다기보다는 동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 동인에 의해서 계수 자체가 강하면 왕신발, 약하면 쇠자발 되는 게 자평진전의 기본 지지충이다, 이렇게 분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기와 여기, 중기, 여기와 여기끼리는 미약한 작용으로 봐서 쇠자발까지는 분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평진전의 지지충은 봉기의 충만 분석을 해서 쇠자발이냐 왕신발이냐를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봉기가 토인 경우 토충은 붕충으로서 오히려 어떤 기운이 쇠자발되는 게 아니라 그 기운이 활성화돼서 작용력이 확대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진술충을 하거나 충미충을 하게 되면 자평진전 입장에서는 그 지장간에 있는 기토나 무토가 오히려 활성화돼서 발현되는 기운을 얻는다, 이렇게 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적천수에서의 지지충은 월지가 자수이면 지장간은 여기가 임수고 봉기가 계수고, 대운이 오화라면 지장간은 여기가 병하고 중기가 기토, 봉기가 정화인데, 이럴 경우 행운 오행 오화와 원국의 오행 자수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행의 생극작용에서 생기는 원국의 임수는 행운의 병화를 수국화를 하게 되고, 원국의 계수는 행운의 정화를 수국화를 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행운의 기토는 봉기의 계수를 토국수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극을 당하는 오행, 극을 당하는 오행, 병화와 정화와 계수의 강약을 따져서 그게 쇠자발 되느냐 왕신발 되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간 그 적천수를 정리를 하면 모든 기운이 지장간에 있는 모든 기운이 극의 작용을 일으킨다. 그때 극을 당하는 지지가 강하면 왕신발하고 극을 당하는 지지가 약하면 쇠자발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자평진전은 무조건 월지에 충을 당하는 원국의 봉기지장간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왕신발 쇠자발이 된다.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천간합은 무조건 합반, 합거, 기반이 모두 성립하지만 지지의 삼합과 육합에서는 합반과 합거는 성립하지만 기반은 불성립합니다. 왜 그러면 지지는 질이기 때문에 질은 기반되는 기는 기반이 되지만 질은 기반이 불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천간합을 하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인접하거나 중간에 있으면 불합을 하듯이 천간합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천간이나 지지에 있어도 불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지의 삼합이나 육합도 합하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인접해 있거나 중간에 극하는 오행이 있다면 불합하게 되고 지지의 삼합과 육합에서 합화한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천간이나 지지에 있다면 마찬가지로 불화하게 됩니다. 행운에서 오는 오행의 작용력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평진전의 원국에 있는 오행이 행운에서 올 경우에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국에 자수가 있는데 행운에서 자수가 왔다.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평진전은 행운의 오행이 원국에 있으면 원국의 해당 오행이 더욱 강한 활성도를 얻는다고 봅니다. 즉 행운에서 오는 오행은 원국의 오행의 세력을 보강하는 작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때 행운의 오행이 주체가 돼서 원국의 오행을 끌어내서 그 원국의 오행이 주도적으로 주체적 현실적 발현으로 작용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운의 오행이 원국 오행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 예를 들면 원국에 목이 있고 대운에서 목이 온다면 원국의 목이 강하게 활성화되어서 목의 십신이 더 크게 활동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운의 작용 원리는 동착과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운에서 원국에 있는 특정 오행이 다시 오면 원국의 해당 오행은 마치 잠재된 힘을 얻은 것처럼 활발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그 원국에 있는 오행은 인접 오행과 우선 작용을 하게 되는데 활성화된 원국의 오행은 다음 순서로 기존에 있는 오행들과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인접한 오행과 먼저 작용을 하게 되고 사주팔자 내에서 서로 붙어있는 오행과 가장 먼저 생극재화 또는 합충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격되어 있는 오행과는 그 다음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중간에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그 극하는 오행을 건너서 다른 오행을 극하지는 못합니다. 일간과 격 또는 기세론의 강한 오행과 이런 인접한 오행보다 더 먼저 최우선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운 오행은 일간과 격, 강한 오행과 최우선적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 작용은 인접한 오행과 작용하고 마지막으로 이격되어 있는 오행과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평진전에서의 원국에 없는 오행이 행운에서 올 경우에 작용력을 살펴보면 자평진전은 원국을 기준으로 격을 세우고 격과 일간의 관계에 따라 행운의 작용을 해석하게 됩니다. 원국에 없는 오행이 행운에서 오는 경우에는 그 오행은 원국의 격과 희귀신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십신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단 무작정 새로 들어온 힘으로 보지는 않고 반드시 원국과의 생극재화,
형충회합 관계 속에서 작용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국에 목이 없는데 행운에서 목이 오면 목은 새로운 십신호로 들어오지만 반드시 일간과 격의 균형, 기존 오행과의 충합 여부를 먼저 본 뒤에야 기흉이 결정됩니다. 작용 순서는 자평진전은 행운이 주체고 원국이 객체의 원칙을 쓰므로 새 오행이 들어와도 원국 속의 오행과의 상호작용이 먼저 성립한 후에 그 결과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원국에 있는 오행과 연결된 뒤에 발현합니다. 행운에 오는 오행만을 갖고 기lum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평진전에서 행운적용 원칙은 행운은 원국을 객초로 삼아 작용하는데 행운에서 들어온 오행이 원국에 이미 있는 오행과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오행이 활성화됩니다. 원국에 수가 있고 대운, 세운 또는 수가 들어온다면 원국의 수가 왕성해져서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반대로 원국에 전혀 없는 오행이 행운에서 들어오면 단독으로 강하게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오행과의 형충회합, 생극관계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발현하게 됩니다. 활성화된 오행, 행운에서 오는 오행의 작용 순서는 제일 먼저 격과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간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연, 월, 시 오행 순으로 순차적으로 작용을 확산하면서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행운 오행이 전체적인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적천수의 기세론의 해석에서는 적천수는 행운의 오행을 원국에 있는 오행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별개의 에너지가 추가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원국의 목과 대운의 목은 같은 목이 아니라 원국목 플러스 행운목 둘 다 작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국의 강약에 따라 운의 오행이 더해지면 기세가 바뀌고 흐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운의 오행을 별도로 추가된 세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국에 목이 있고 대운에서 목이 오면 원국목은 원래대로 작용을 하고 거기에 대운목이 추가 세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목세가 더 강화되어서 전체 흐름이 목 중심으로 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평진전의 논리에 따르면 행운에서 들어오는 오행은 원국의 오행을 활성화시키며 이 작용은 인접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봅니다. 적천수에서의 행운의 오행은 원칙은 적천수는 기세론적이니까 원국의 경이 성립하지 않거나 일간이 기준축으로 미약할 때 강한 오행과 그 유통 흐름을 중심으로 기준을 판단하게 되는데, 행운의 오행을 해석하는 것도 원국에 없는 오행이 행운에서 오면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에너지의 추가로 봅니다. 자평진전처럼 격 중심으로 제한하지 않고 행운 자체가 하나의 기운이 추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원국에 없는 오행이더라도 강한 오행의 설기나 통관 흐름에 유입되면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적천수는 연월일시 순으로 오행이 순차적으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즉 행운의 오행은 원국과의 상호작용이라기보다는 사주의 흐름에 맞춰서 상호작용이 동시적, 상호적으로 전개된다고 봅니다. 충과 합작용도 자평진전처럼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보며 강약에 따라 모두 왕신발, 세자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천수는 강한 오행 중심 원칙이기 때문에 원국 격이 불성립하거나 일간이 약하면 기준은 월지를 포함한 강한 오행이 됩니다. 먼저 강한 오행과 행운 오행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때 강한 오행의 설기나 통관, 극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후에 연월일시 순으로 차례대로 흐름에 연결합니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 없이 기세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현하는 것입니다.
강한 오행과 나머지 사주 전체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적천수에서 행운 오행의 작용 순서는 제일 먼저 강한 오행과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일간, 그 다음에 연지, 연간, 그 다음에 월지, 월간, 그 다음에 시지, 시간의 순으로 연결됩니다. 지지의 작용 순서는 지지는 천간과 달리 삼합이나 충형, 해파 같은 지지간의 직접 작용을 우선합니다. 인접한 오행이 같은 삼합이나 반합, 육합 또는 충을 이루는 직접 인접된 지지와 먼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격된 오행은 인접지지와 관계가 없다면 이격된 지지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지는 기본적으로 지지끼리만 작용하며 천간처럼 생극재화를 체계적으로 거치지 않습니다. 지지는 형충회합 중심의 관계망을 우선적으로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천간은 격과 일간과 인접오행과 이격오행 중심으로 생극재화를 일으키고, 지지는 인접지지와 이격지지 순으로 형충회합을 일으킨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임철조의 적선추 천미는 자평진전의 전통을 유지한다고 봅니다. 원국의 형충회합은 기미로 보고 세운이 동착할 때 비로소 현실 사건으로 발현된다고 봅니다. 대운은 환경과 같아서 그 자체로는 사건을 일으키지는 못한다고 보고, 실제 현실의 기lum은 반드시 세운이 들어와야 발생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임철조는 충합의 발현은 세운의 동착을 원칙으로 고수한다고 봅니다. 반면 설하고의 적천수 보주를 통해서 후대의 혼합 해석이 생겨났는데, 원국에 없는 충합이라도 대운에서 성립하면 그것도 동착운으로 보아 바로 발현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대운 자체에도 현실적 발현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운은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이미 현실작용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충이 성립하면 세운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사건이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설하고는 대운 충합도 발현 가능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격국론에서는 임철조에 동착운에 발현한다는 게 통일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 적천수 기세론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좀 혼합된 기미이기 때문에 원칙은 동착운에 발현하는 게 맞지만, 질보다는 기운의, 적천수의 기세론은 기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천간이나 지지가 꼭 동착운이 오지 않아도 원국이나 대운에서 성립을 해도 그 기운의 작용은 생긴다고 보는 게 좀 혼합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임철조와 설하고의 이론이 조금 믹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원국과 대운은 기미고 세운의 동착운에 발현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던 이유가 임철조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기세론적으로 봐서는 설하고의 의견을 좀 보완해서 원국이나 대운에서 기세론적으로 해석할 때는 충과 합이 성립하면 바로 발생은 한다. 그렇지만 그게 활성화되고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동착운에 작용한다, 이렇게 복합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왕세, 쇠자발, 왕신발을 기준하는 왕세 판단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주팔자의 오행 강약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태어난 달을 의미하는 월지입니다. 사주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월지입니다. 월지는 사주가 가진 고유의 계절적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주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힘의 분포를 의미하며 대운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고 고정된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대운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고 보는데, 저도 한때는 그런 기운을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
기본은 사주는 월지는 고정된 거고 월지 자체가 모든 사주팔자의 기본이고 대우는 그 시기의 어떤 흐름의 변화다. 그 전체적인 기의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고 해당 시기에 그 특정 기운이 좀 강해지는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운의 역할을 보면 대운은 원국 자체의 왕세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대운의 지지는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가지는 새로운 기운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운의 기운이 원국에 들어와서 이미 정해진 오행들의 강약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을 하고 기륭화복을 만들어내지만 이 자체가 월지의 기운이 대운의 지지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월지는 월지대로 강한 기본을 갖고 있고 이 기운에 대운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국은 태어난 계절에 따른 오행의 근본적인 힘을 의미하고 대운은 그 힘에 어떤 외부적 환경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자평진전에서 왕세 판정의 기준을 살펴보면 왕세의 절대적인 기준은 월지입니다. 월지가 해당 계절의 사령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주의 오행 강약은 항상 월지 계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운 지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왕세의 기준점이 월지에서 대운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운 지지의 의미는 대운 지지는 계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 환경 조건이 부가적으로 조성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원국에 월지가 자수인데 오화 대운이 오면 계절이 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왕세의 기준은 수가 되는 거고 다만 해당 대운 화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수와 충국 관계를 만들어서 환경적 압력을 더해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혼동이 생기는 이유는 일부 후대 학자들이 대운 지지 자체가 계절처럼 현실 기세를 완전히 바꾸는 걸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여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운 오화가 오면 오화가 여름처럼 왕해진다라고 곧바로 말하기도 하는데 자평진정 격국론의 원칙에서는 이는 계절을 바꿔버린다기보다는 화가 강해지는 환경적 조건이 조성됐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정리를 한다면 왕세의 기준은 항상 월지입니다. 대운 지지는 계절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해당 오행을 도와주는 억누르는 환경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대운 지지로 인해서 격국의 왕세 판단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운 지지가 강력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국 왕세 구조 위에 큰 환경적 변동을 만든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운의 지지는 계절 자체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왕세 판단의 절대 기준은 월지입니다. 대운 지지는 계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월지 계절 위에서 작용력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작용할 뿐입니다.